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장 막판 반등하며 0.06% 올랐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가 어제 피랍 123일 만에 풀려난 금미 305호가 비교적 안전한 해역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에 한미 FTA 이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의회가 올해 봄에 표결해주기를 원한다고 롱크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매몰지 4천여 곳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내달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지수만이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지수들은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내용이 유럽에서는 악재로 작용했고요. 미국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고용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또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가 어제 낙폭을 키웠었죠. 1.1%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상승하는 움직임도 나왔지만 외국인이 선 현물에서 모두 매도 우위에 나서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장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가까이 밀리면서 이와 동조화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모처럼 또 올랐습니다. 4원 20전 올랐네요. 아시아 쪽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0.17% 하락했습니다. 금융주 중심으로 내림세를 보였고요. 자동차 주들은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 5거래일 만에 개장을 했는데 개장 후 첫 거래일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이 부동산 업체, 그러니까 개발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대만 지수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요. 중화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대 지수 중에 다우종합지수만이 소폭 올랐을 뿐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외로 어제 낙폭이 컸고 그 원인으로는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장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중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우려하고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급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빠졌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감들은 좀 많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날 중국 시장이 금리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 및 유럽 시장은 견조하게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 시장은 어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8일 연속 다우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연중 이제 최저점 부근까지 밀리는 그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일단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지금 가장 큰 의미로는 이제 국내 시장, 선진국과 이머징 시장의 성장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시장에서는 지난해 이제 올해 물가 상승률이 거의 6%대까지 육박을 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시아 시장, 특히 이머징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축 우려를 선진국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해법으로 찾고자 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약간의 지금 자금 이탈이 좀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은 대규모 이제 매도를 보이면서 개인과 연기금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되는 그런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존에 이제 주도주였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LG화학이라든가 현대중공업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최근에 지수 관련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지수 관련 상위 종목들이 오히려 지수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수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시장 분위기도 많이 냉각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업종 쪽에서 이 매도 물량이 꽤 나오고 있다는 점에도 신경이 좀 쓰이는데 오늘 장에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니 해도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요. 옵션 만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짚어보면요. 일단 오늘 그 대규모 매물 부담은 대체적으로 없겠다.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합성 선물 설정 규모가 작고 지난 연말 유입됐던 배당 차익 잔고도 대부분 청산된 것으로 보여서 일단 오늘 대규모 매물 부담은 없지 않겠느냐. 일단 다만 이제 VS가 상당히 좀 악화가 된다고 하면 이런 측면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부각되는 상황에서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는 업종에도 좀 관심을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는데 이거는 역시 이제 오늘 옵션 만기 그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 네네. 이렇게 이제 좀 접근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그 금토일가 있습니다. 금토일에서 내일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좀 예상하는 것들이 그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설 전에까지는 한 3대7로 일단은 좀 적은 반면에 설 이후 이제 그 중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한 6대4 정도로 좀 높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도 본다 그러면 오늘 옵션 만기에 따른 그 변동성 확대와 그다음에 지금 금통위가 내일 열리는데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물론 그 업종별로는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좀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어제 이어서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들 매수세만으로는 지수를 좀 감당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옵션 만기에 대한 변동성 확대 문제,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매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약간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장에 좀 더 보수적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좋겠다. 오늘 옵션 만기일 그리고 또 내일 금통위 회의까지 줄줄이 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지켜두고 볼 만한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오늘은 그 조율 계획인데요. 오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 업종분들 보게 되면, 네네. 일단은 금리 인상에 염두를 해둬서 인플레 수혜주 및 그다음에 내수 관련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변동성을 수반한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오늘 2020선 박스권 하단의 최하단 부분까지 좀 내려간다 하면 일단은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일단 강시장에서 일시적 진통으로 일단 한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일계획을 갖고 나온 이유는 일단 국내 이제 삼성전자를 못 사신 분이다 하면 그 아쉬움을 좀 달래고자 제일계획을 사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계획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의 그 광고를 맡아서 하는 그런 기업이죠. 국내 성장 모멘텀이 모두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종편 도입에 따른 사업 기회 역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소비 회복도 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제 올해 1분기 내에 1분기나 늦어도 2분기 때에는 경기 산능 지수가 터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해외 이제 스마트폰 관련 해외 갤럭시 효과도 많이 누리면서 저희에게 일단 일감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그런 측면들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해외 부문에 좀 대규모로 인력을 좀 투자하면서 해외 성장 모멘텀도 상당히 좀 강화시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크레딧 지분 매각으로 약 290억 정도 이익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것들 M&A 등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측면들은 전체적으로 일단 올해 제일계획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겠느냐 딱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계획을 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참 좀 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제 계획이 홀수회에 보면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올해가 이제 2011년 홀수인데 작년에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주가 흐름도 그렇게 좀 좋지 못했지만 올해는 뭐 일단은 삼성 그 전제 흐름과 맞물려서 좀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그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기관이 사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관이 사주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제일기획은 작년 12월 하반기부터 기관에서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를 하는 종목입니다. 네. 매수 가격도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중간 밴드를 그어본다 그러면 14,500원 정도 선에서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측면들을 본다 그러면 수급도 좀 상당히 양호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올해 내년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일기획 저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목표가 수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은 그 제일기획 보시게 되면 14,000원이라는 자리가 그 작년 이제 그 박스권 상단 부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작년 9월달에 14,000원을 뚫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한번 실패하고 10월달에도 실패를 했고요. 12월달에도 실패를 했는데 올해 들어오자마자 바로 돌파를 해서 14,000원을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정도 가격대 14,000원 뭐 부근에서는 일단은 매수하시는 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네. 목표 가격은 17,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000원, 이평선이 이탈하는 13,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17,000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진리기획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초반부터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한데요.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 오늘과 같은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기존에 이제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그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네네.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그 차트 이제 일종 그 우리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2020선이라는 자리를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면 작년에 2000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2020선을 지지해주는 자리가 작년 12월 27일 날 종가가 2022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보면 올해 60선 2020선이 61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61선을 지지를 염두를 해 두시고 2020선까지 오늘 만약에 부근에서 밀려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오늘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습성상 이평선을 살짝 이탈을 시켰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긴 하는데요. 네. 지금 정도 자리라고 하면은 만약에 물량이 좀 적으신 분들은 2020선 부근에서는 좀 물량을 좀 더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외국인들이 작년에 워낙 많이 샀죠. 50조 넘게 매수를 했다가 네네. 올해 들어와서 한 1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추세 이탈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일시적인 뭐 그러한 진통이 아니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두주도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군들은 어제 뭐 그 최근에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뭐 환율 네.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종목들 더 빠진다고 하면 상기적으로 좀 더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뭐 지주사 관련주들 그다음에 금리 인상 수혜 관련주들은 보험주, 금융주 이런 것들로 관심을 폭넓게 넓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깊은 조정보다는 좀 얕은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새롭게 만나 뵙습니다. 동양종금 강남 프라임 지점의 김지롱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항상 반갑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실은 제가 이제 회사를 옮기는 부분 때문에 네네. 잠깐 한 달 반 정도 이제 방송을 쉬고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종목 점검을 예전에 계속 해드렸었는데 네. 제가 이제 작년 말에 12월 20일 경에 이제 한 해 정리를 드리고 이제 올해 2011년을 준비하면서 9종목을 총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쭉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평소보다 좀 시간이 많네요. 그래서 좀 일일이 소개해드리고 또 신규로 종목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때 추천드렸던 종목 구성이 이제 네. 수익이 안 났던 종목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 투자의 맥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수익이 안 났던 종목들, 종목이 좋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수익이 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네. IT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 다음에 여행주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항공주, 대한항공, 그리고 지주사, LG CJ, 조선주의, STX, 조선해양 이렇게 총 9종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난 경우고요. 그 이외에도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대한항공, STX, 조선해양 등이 이제 수익이 10% 이상 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이제 삼성전기와 LG 같은 경우는 그때 추천드린 뭐 12월 말이나 현재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요. 같은 횡보긴 하지만 그때보다 약간 가격적으로 마이너스 구간인 LG 디스플레이와 CJ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요 네 종목 수익이 안 난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LG CJ를 오늘의 종목으로 추천을 드릴 것이고요. 네네. 마침 요 관련된 뉴스들까지도 있어서 뉴스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종목까지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총 2개를 준비했는데요. 네네.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커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IT주에서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인데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묶을 만한 뉴스가 뭐가 있을까 검색을 하다가 마침 어제 또 이제 애플 관련된 뉴스가 나서 이 뉴스를 토대로 종목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 해서 이 뉴스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제 애플이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지닌 기업으로 등극할 전망이다라는 뉴스가 되겠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애플 주가가 정말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미국의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지금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에서 만드는 그런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같은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 부분도 있지만 이제 미국 시장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로 뭐 지금 신용 소비도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비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수혜주는 역시 IT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부터 정말 12월 달부터 하이닉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같은 맥락이 되겠고요. 뭐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도 제2, 3의 뭐 하이닉스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패드 같은 경우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 모두 다 수혜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이제 종목별로 보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투자 포인트로는 IT주 수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소비 심리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네. 신용 구매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IT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애플 주가,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는, 요 부분은 아직까지 널리 알려진 부분은 아닌데, 지금 삼성전기에서 애플의 리니어 전동 모터라는 이 부품을 2분기부터 지금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크게 부각은 안 됐지만 이 부분이 부각되면은 또 한번 삼성전기의 모멘텀에 좀 자극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죠. 이제 LED가 가장 중요하겠는데, 지금 LED 업황 바닥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LG이노텍이나 뭐 루멘스 같은 종목들까지도 지금 모양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LED 테마가 그래서 형성이 돼서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일 좀 삼성전기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런 모습은 이제 기관에서 매집하고 주가 띄우기 전에 굉장히 자주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는데,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집이 돼 있는데 어저께 매도 물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오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내일 이제 뭐 목표가나 매수가에서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내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테마, 기관이 만드는 이 테마가 형성만 된다면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매수는 제가 이제 뭐 오늘 시초가에서 약간 시장 영향 때문에 좀 밀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초가의 30% 정도, 우선 시초가에서 밀린다면 12만 8천 원 정도까지의 범위 내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으로 뭐 시초가에 한번 뭐 13만 원대에서 또 한번 12만 8,500원 정도에서 또 한번 이렇게 해서 3번 정도에 나눠서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장중 흐름 보시면서 네. 뭐 전략적으로 하시면 되시겠는데, 하여튼 시초가 대비 좀 밀린다 하더라도 12만 8,000원 정도까지는 매수권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오늘 제 생각엔 바닥 12만 8,000원 정도 라인에서 바닥을 그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 시나리오가 틀린다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네, 짧게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이 바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2만 8,000원까지는 매수 관점이시지만은 12만 8,000원을 하향 이탈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네, 짧게 손절해 주시고, 다만 이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12만 원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마 네. 박스권이 네, 조금 이어지는 것이겠죠. 네. 그다음에 목표가는 뭐 14만 5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되겠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미국 소비 심리 및 뭐 신용 구매 증가가 늘어나서 IT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뭐 애플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이제 뭐 삼성 전기와 비슷합니다. LCD 패널 가격 바닥 인식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부분도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급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도 조금 여유 있게 잡아드렸는데요. 37,000원에서 38,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해주시면 되시겠고, 손절은 뭐 한 36,500원 정도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역시 4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기가 제가 보기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네, 삼성전기를 유심해서 볼 예정이고요. 손절 가격이 굉장히 짧고 혹시 수익이 난다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삼성전기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말씀해 주신 가격 시초가에서 12만 8천 원 선까지 3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4만 5천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절가입니다. 손절가를 매우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12만 7천 원 선으로 손절가를 잡아주셨고요. 삼성전기에 대한 내용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저희가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뉴스 내용도 한번 짚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지주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일 이제 모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뉴스 내용을 보신다면은 뭐 지주사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회사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주사 자체 사업도 이제 영업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토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이 이제 CJ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LG, 두산, 한화 이런 종목들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주사의 주가는 자회사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왔지만요. 지금과 같이 이제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시장 조정 장세에서는 지주사와 자회사의 그 갭을, 주가 갭을 메우는 형태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자회사 대비해서 저평가된 지주사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본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 조금은 다른데,
맞기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을 그래서 작년 말에도 드렸고 오늘도 다시 언급을 드리긴 하는데 지금 시장이 저는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지금 반등 이번에 주가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반등으로 보고 있고 반등 이후에 재차 한번 다져주는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큰 상승은 이제 추세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는 거는 아마도 한 달 정도 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제가 또 강하게 추천을 드리게 되겠고요. 하지만 네. 오늘 같은 오늘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뭐 제 생각과 다르게 크게 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종목 이미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추천드렸던 만큼 좋은 회사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CJ도 좋지만 우선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LG가 되겠는데요. 우선 투자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지금 LG 같은 경우 이제 실트론이라는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서 뉴스거리도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뭐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가치 증가 부분과 이제 뭐 지주사 가치가 재조명된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금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고 LG의 가장 큰 문제거리였던 자회사가 이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두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턴어라운드 중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도 이제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매수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금 이 종목은 여유가 있다라는 지주사들은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넓게 그리고 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500원 이하에서는 그냥 분할로 한 달여에 걸쳐서 매수하셔도 좋을 만큼 지금 좀 여유 있게 보셨으면 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은 하지만 이제 또 오늘 소개 드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84,000원 짧게 잡아놓으시고 중기로는 8만원까지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크게 중기로 8만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분할 매수 해주시면 좀 많이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요번에 이제 이슈 받으면서 조금씩 반등 나올 수도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좀 비중 줄이셔도 저는 괜찮다. 비중 줄이시고 눌리면 재매수 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95,000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CJ가 되겠습니다. 네네. 투자 포인트로는 지주사 가치 재조명 시점 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이제 CJ 같은 경우 제2제당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제2제당 역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CJ 같은 경우 미디어그룹 통합 시너지 효과도 눈여겨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생명, 에버랜드 지분가치 부각 가능성도 있고요. 매수가는 역시 좀 넓습니다. 7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시겠고요. 손절은 68,000원, 목표가는 8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제부로 좀 많이 꺾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등 정도로 이제 주가 상승한다 해도 반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일선에 저는 이제 IT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삼성전기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그때 추천드리고 저희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 3만원 도달했는데 아직 강하기 때문에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일 역시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고요. 손절 짧게 하시고 만약에 손절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큰 상승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을 잘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신 종목이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LG, CJ 이렇게 4종목 살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종금증권 강남프라임 지점의 김지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시장이 또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지금 초반에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봐도 초반 흐름 자체가 약간은 부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제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제가 좀 약간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흐름 자체 약간씩 꼬이고 있네요.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포스코는 0.6%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재 보합인데 어제 조선주들의 약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죠. 삼성중공업이 6% 급락하는 등 조선주 전반적으로 2에서 3% 이상의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업종 쪽으로도 낙폭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 역시 현대차 밀리고 있습니다. 0.8%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쪽에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쌓이고 있죠. 기아차도 0.5% 밀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흐름도 부진했는데 그 중에서 신한지주만이 어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역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KB금융 0.8% 오르고 있고요. 삼성생명 0.4%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1% 내리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0.2% 그리고 하이닉스 0.1%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는 주가가 좀 부진하죠. LG 저희가 김준홍 실장과 함께 만나봤었는데 좀 눌림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손절선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LG 디스플레이가 0.6% 밀리고 있고요. SK텔레콤 0.6%, SOED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역시 0.8% 내리고 있고요. 우리금융과 현대제철은 강보합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0.6% 하락 중이고요. 삼성물산 그리고 호남석유는 강세입니다. KT 0.6% 내리고 있고요. 삼성전기 저희가 조금 전에 만나봤었죠. 12만 7천원 선을 손절선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12만 8천원 선까지는 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3번에 끊어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로도 적정한 수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반등이 있으면 또 무섭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점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14만 5천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대건설은 0.1% 소폭 오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죠. 오늘 역시 2%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포인트 밀리고 있고요. 2041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그나마 양호합니다. 0.3%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1%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0.7% 오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CEO쇼핑 보합이고요. 메가스터디, 포스코 ICT는 각각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과 동서 보합이거나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0.6% 내리고 있습니다. SFA가 0.6% 오르고 있는 반에 네오이스게임즈는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태용이 0.7% 내리고 있고요. GS홈쇼핑은 0.5% 하락 중에 있습니다. 멜파스 1.2%, 덕산하이메탈 0.4% 이렇게 오르면서 LED 관련주, 휴대전화 부품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토가 1.2% 오르고 있고요. SK컴즈 1%대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용광전투자 0.6% 오르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0.3%, 코코가 강세네요. 다시 한번 만원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3.5%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살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 코스피 쪽은 부진하게 출발을 했는데, 이 빠르게 낙폭을 또 회복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때 상당히 좀 장이 좋지 않았는데요.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동시호가 상황을 본다면은, 2020선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을 보자면은, 2040선에서 좀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204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0.12% 하락하고 있는데, 약보합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코스닥 지수는 52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0.32%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뭐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본다면은 오늘 시장 하루도 만만치 않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 흐름이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별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섬유유복, 의료정밀, 증권, 철강금속 업종들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낙폭을 줄이는데 좀 일조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업종 흐름이 좀 괜찮은 가운데 음식료, 담배, 유통, 오락문화, 기계장비 업종들이 시장의 반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변수가 있죠. 옵션 만기를 맞아서 끝까지 좀 장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지금 현재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수권역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0에서 2040포인트가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2020에서 2040포인트라고 본다면은 지난 11월에 등락을 보였던 지수권이자 2100포인트를 돌파 시도할 수 있었던 교두보를 마련했던 지수대이고, 그리고 2010년 5월부터 이어져온 상승 추세대 하단부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지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물을 출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이틀 연속 몇 거래일 동안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큰 폭의 충격보다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이 불안한 흐름을 보임에 따른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지켜주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 이경민 책임연구원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하창봉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한 4원 20전 정도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역시 불안하니까 이 환율 쪽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흐름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예, 오늘 2원 10전 상승한 1111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일 시장 같은 거 한번 살펴보면 전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기습 금리 인상하고 일본의 어떤 신용도 강등 우려가 나오면서 쇼커버 물량이 나왔습니다. 막판에 이제 1,100원대를 지지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어제 사실 일단 1,100원 초반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일부 또 외환시장의 정부 개입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장 막판에 들어서 여기에 쇼커버 물량이 유발되면서 좀 반등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위안화 철상 이슈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이머징 통화의 강세가 좀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가 이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1,100원대의 하방 경직성은 좀 강화될 전망입니다만은 중기적으로는 약간은 이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전망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장은 여전히 이제 수급상 결제가 좀 우위를 보이기 때문에 약간 하방 경직성 좀 강화된다. 즉 오늘은 1,100원에 대한 하방 경직성 상당히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결정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달러를 사들이면서 또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단 한 밴드 1,104원에서 상단 한 1,115원까지 약간은 반등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등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반등이 어제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한틱 상승한 102.30으로 출발했는데 어제 채권가 같은 경우 약간 전약 후강 장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가 이제 금리 상승을 좀 지속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의 충채금리 인상, 그리고 또 외국인이 이제 국채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나오면서 약간 출발했습니다만은 내일이 이제 우리나라 금통인데 기준금리 동결이 약간 금리 인상분이 약간 선반영됐다는 인식으로 중단기물 위주로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금통의 경계감을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채권시장의 약세, 즉 채권 선물의 반등은 좀 기대되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채권시장이 강세를 나타냈지만은 전날 가파르게 진행된 강세에 따른 되돌림하고 금통이 앞둔 경계감에서 오늘도 어느 정도 채권시장은 약세가 좀 전망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채권시장 쪽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가지고 연속 금리 인상률이 좀 제기되고 가운데 글쎄요,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대 8 정도로 금리 동결을 금리 동결 쪽이 좀 우세한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전반적으로 상반기 내도 국내에서도 한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일단 당장 내일만 봤을 때는 약간 동결이 우세합니다만은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1,100원 정도로 이탈하는 그런 것은 좀 부담으로 작용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제한적인 반동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뭐 글쎄 국제 선물 가격은 하루 한 102.15에서 한 102.40 정도의 어제 국제 선물의 강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하창봉 차장과 함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에 대한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 중간 상황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남은 시간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 코스피 흐름이 좀 부진해서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네. 어느 방향으로 갈지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뭐 금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자체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뭐 역시 매도 물량 상당히 좀 프로그램 쪽에서 상당히 좀 베이스 악화되는 부분이 오늘까지 좀 이어질 거로 좀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보다도 수급이 지금 공백이 지금 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뭐 61선 자체에서의 기술적 제한적인 반등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지만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이 선진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역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중국발 리스크가 국내로 좀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역시 이제 환차익에 대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메말라 있는 상태. 지금 현재 수급을 받쳐주는 것은 비단 개인과 연기금에 대한 그 방어력밖에 없는데 그것 자체가 지수 탄력을 세게 강화시킬 만한 그런 수급적 매력적인 주체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수 방어적인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최근에 빠졌던 종목들에 대한 정상적인 회복 가능성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역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이머징 시장에서의 지금 주가 하락이 좀 더 염려스러운데요. 일단 전체 지지에 대한 지수 포인트를 점점 하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선까지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20선에 대해서 앞에서도 한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 와중에도 저희가 관심을 보일 만한 업종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추세들이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수급이 한번 꼬이게 되면 뭐 상당히 낙폭이 센 종목들이 많은데요. 네네. 하지만 현재까지도 좀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수급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 역시 반도체 그 IT 쪽에서 얘기가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전기전자 쪽하고 은행 쪽을 좀 계속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또 MWC가 또 개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IT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투자 주체적인 어떤 그 주체 세력이 아직까지는 수급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들의 어떤 그 치열한 공방전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트라든지 어떤 기술적 매매에 좀 국한도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길게 홀딩하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에 가장 높게 파느냐 이런 네네. 거에 좀 추진을 두는 매매 전략을 가지시고 점점 어느 정도는 조금 현금화 비중을 한 10에서 한 15% 정도 비중을 좀 높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뭐 오늘 뭐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참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과 좀 일맥상통한가요?
예, 최근에 뭐 흐름들이 안 좋게 나가고 있는 환율과 관련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조선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최근에 뭐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하여튼 일단 추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심리적인 상태를 박앤세일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당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정도 매수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가격에 대한 지지력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소폭이라나마 네네.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그때 어느 정도에 진입하셔도 네. 이렇게 해서 박지훈 대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무리하게 시장 참여를 하기보다는 시장을 좀 더 관망하고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리는 편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순서는 마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정도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정도 오르고 있네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에서 저희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 또는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번, 2619번으로 각각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